지난번에 셔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분해를 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자켓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켓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성이 복잡한데 이번에는 안감이 없는 자켓으로 조금 안감이 있는 것보다는 간단한 걸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저희 남편이 입던 자켓인데요. 보시면 지금 뒤중심 안쪽이에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바이어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안감이 아예 없어요. 안감이 없는 자켓 같은 경우에 안단이 있다거나 아니면 안감이 절반 정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안감이 아예 없고 시접이 바이어스로 마감이 되어 있는 자켓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안단이 있는 경우에는 겉감하고 안단 사이에 카라가 끼워져서 박히는 형태지만 이 경우에는 카라를 시접 부분을 그냥 접어 넣어서 박은 형태고요. 전체적으로 시접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단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심지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주머니는 어떻게 받고, 또 안감이 없기 때문에 주머니 안쪽까지 다 노출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판을 볼게요. 앞판 보시면 여기 다트가 하나 있어요. 다트 하나 있고 여기가 앞쪽 옆선. 옆선이 아예 절개가 아래까지 내려와 있고요. 여기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주머니 뚜껑이 달려있고 안쪽으로 넣을 수 있는 주머니인데 여기는 지금 저희 신랑이 핏을 위해서 주머니는 쓰지 않겠다며 뜯지 않은 상태고요. 이 상태로 계속 안주머니만 사용을 하고 입었던 자켓이에요. 제가 지금 살짝 뜯어봤고요. 주머니는 항상 손 바닥감이랑 손 등감이 있어요. 이 뚜껑이 있는데 주머니 뚜껑 역시 겉쪽은 겉감, 안쪽은 안감으로 처리를 해줬고요. 양쪽 다 겉감 원단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손 등이 닿는 손 등감, 손 바닥이 닿는 손 바닥감이 있는데요. 손을 넣을 때 이렇게 넣기 때문에 손 바닥이 닿는 쪽이 손 바닥감, 손 등이 닿는 쪽이 손 등감이라고 하고요. 이 손 등감은 아마 면이나 TC, 그러니까 면이랑 폴리 혼방 원단을 쓴 것 같아요. 이 뚜껑 부분은 그냥 폴리 안감 원단을 쓴 것 같고요. 그리고 겉감은 그냥 겉감 원단, 그러니까 손 바닥감은 겉감 원단을 그대로 사용을 한 것이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런 쪽에 실밥이 지금 조금 삐져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연결을 하느라고 손으로 약간 바느질을 해놓은 부분이 삐져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머니 뚜껑에 가려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안쪽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쪽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죠. 앞판 부분에 안단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안단을 안감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얇게도 하지만 지금 안감이 없는 상황이라서 겉감 원단과 동일한 원단으로 앞판 쪽에 안단을 처리를 하면서 이쪽이 지금 소매 라인이에요. 소매 아몰 부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이렇게 속주머니가 안에 가려지고 아까 제가 겉쪽에서 보여드린 주머니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겉감 원단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보통 주머니를 만들 때 안감으로 아예 들어가는 경우에는 여기를 그냥 오버록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겉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접혀서 마무리가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보시면 안쪽에 아까 손 바닥감하고 손 등감이 시접이 아예 보이지 않도록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마감을 해두었고요. 이 위쪽까지 아예 깔끔하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도 보시면 이 주머니가 너덜너덜한 게 아니라 밑단이랑 고정이 되게끔 해놔서 깔끔하게 겉에서 손을 넣더라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밑단을 보면요.
접힌 상태에서 여기 원래 안감이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안감이 없다 보니까 접은 상태로 한 번을 박았어요. 한 번 박고 그 상태로 연결을 해준 거고요. 일반적인 시접은 다 이렇게 바이어스 마감이 되어 있어요. 바이어스 마감 부분은 한 5mm 간격으로 얇게 바이어스를 싸줬고요. 아몰도 마찬가지로 5mm로 얇게 싸져 있고, 이 아몰 부분에서는 안단이 아예 겉감이랑 연결이 된 상태에서 소매랑 한 번에 아몰 바이어스를 했기 때문에 이 안단이 너덜거리면서 앞으로 넘어올 일이 없는 거죠. 아예 여기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속주머니도 보시면 속주머니 입구 쪽은 배색 원단을 써줬고요. 단축구멍은 따로 만들어줬어요. 여기 따로 단축구멍이 있고, 속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배색 원단이 입구 쪽에만 들어가고 안쪽은 모두 아까 봤던 손바닥감 원단, 얇은 단색 원단을 사용을 해줬고요. 단추를 잠그면 깔끔하게 배색감 원단이 보이는 상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안쪽 주머니가 보시면 일부가 이 끝부분이 안단 끝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이어스 쪽으로. 그래서 이 주머니가 너덜너덜하지 않고 여기 안단에 딱 붙어 있는 거죠. 제가 다 뜯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뜯지 않아도 이게 안감이 없다 보니까 다 보여서 참 좀 편해졌네요. 이 보시면 심지 붙인 쪽 이제 볼게요. 남성 정장 같은 경우에는 앞판 전체에 심지를 붙이고 또 안단에도 심지를 붙여요. 좀 판판하게 앞판 쪽에 이렇게 심지를 붙였고요. 아무래도 여름용 자켓이니까 그렇게 앞판이 딱딱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요즘에 심지도 좀 최소화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심지 자체도 보면 거의 여성용에서 쓸 법한 좀 얇은 심지예요. 그래서 접착 심지를 썼기 때문에 지금 잘 뜯기지는 않지만 살짝 뜯어봤을 때 딱딱하지 않고 얇은, 거의 뭐 원피스나 뭐 지퍼 달 때 사용해도 될 정도의 얇은 심지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도, 안단 쪽에도 보시면 얇은 심지. 여기는 자세히 봤을 때 이쪽보다도 더 얇은 심지를 쓴 것 같아요. 조직이 좀 다른데 화면상으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네. 시접은 오버록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쪽 시접은 오버록 하지 않고 그냥 자른 상태고요. 여기 앞 중심 부분이랑 카라 꺾이는 부분 따라서 또 심지를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몸판 앞쪽 전체랑, 거의 전체죠. 여기 전체랑 안단 전체에 심지를 붙였고요. 그다음에 주머니 달리는 부분 쪽도 이렇게 보시면 심지가 달려있어요. 주머니를 달 때는 달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원단이 잘려 있거든요. 원단 잘린 상태로 이 주머니감을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구멍을 만든 상태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여기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스티치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딱히 스티치를 치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이 약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잘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 꼭 심지를 붙여주는 거죠. 단추는 하나 달려있고 단축구멍, 자켓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가로 방향으로 단축구멍 뚫어주고요. 앞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아까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행커칩처럼 이렇게 장식이 있는 부분, 이게 그냥 빠져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안 빠지고 그동안 잘 붙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좀 고정이 되어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이 주머니도 뜯어서 쓸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던 거고요. 이 장식은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게 만들어 두었고, 겉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손수건을 끼워 놓은 것처럼 장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켓들이 꽤 많죠. 그리고 이 안쪽도 보면은 심지를 당연히 붙였겠죠. 이런 부분은 안단에 가려져 있고, 자켓 같은 경우에는 뭐 세탁을 자주 하진 않고 거의 드라이 클리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오버록을 다 안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주머니가 달리는 부분은 다 지금 심지가 다 붙어 있어요. 꼼꼼하게. 심지가 굉장히 얇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다는 것과 안 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바이어스를 한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뒤 트임을 한번 볼게요. 뒤 트임이 양옆으로 하나씩 있어요. 여기가 중심선이고요. 이렇게 한번 트이고 이렇게 한번 트이고,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또 바이어스 처리되어 있고요. 아래쪽 부분은 요만큼 여유가 있는 거죠. 딱 닿았을 때 여유가 있고, 이 안쪽은 그냥 접어 박았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소매 같은 경우에는 단추만 달고 따로 트임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냥 단추로 장식만 해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잠그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장식으로 다는 단추 같은 경우에는 단추 기둥을 만들지 않고 그냥 딱 붙여서 달아주시면 돼요. 단추를 끼울 게 아니기 때문에 단추 기둥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밑단 보시면 소매 밑단은 세발뜨기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 세발뜨기 한 부분을 뜯어보면 안쪽에 시접을 여기 오버록하고 세발뜨기를 한 게 아니라 이만큼을 더 접어 넣었어요. 접어 넣었고 안쪽에는 심지를 붙여줬죠. 심지는 늘어지는 걸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요. 다림질을 했을 때 다림질이 좀 더 꽉 눌리게 하는, 좀 더 다림질이 잘 되게 하고 형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요. 이런 밑단 부분에도 다 붙이고, 밑단에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밑단의 곡선이 너무 심하다거나 뭐 디자인에 따라서 심지를 오히려 안 붙이는 편이 나을 때도 있고, 아주 얇은 심지를 써야 할 때도 있고요. 옷마다 다 달라요. 또 중요한 카라. 사실 자켓은 카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인상도 달라지고 봉제 방법도 많이 달라지죠. 가장 기본적인 테일러드 카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카라 부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 이쪽은 뜯지 않고 이쪽만 뜯어봤어요.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겉감 원단이고, 안쪽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지금 다른 원단이 덧대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장식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기능적인 면에서 뭐 원단의 두께라든지 뭐 질감 같은 것 때문에 다른 원단을 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위쪽 보이는 쪽이 겉감 원단을 썼고, 위쪽 카라도 두 겹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겉감 쪽이랑 안단 쪽 모두 같은 원단을 썼고요. 안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심지 다 붙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 아래쪽은 심지가 안 붙어 있고요.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 심지를 부착을 했어요. 그리고 시접을 보시면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은 굉장히 꼼꼼히 가위집도 내고 이렇게 시접 얇게 자르기도 하면서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 예쁜 모양이, 각진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줬고요. 이게 안쪽에서 봤을 때 지금 안쪽 카라보다 겉쪽 카라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꺾였을 때 이 안쪽 카라가 겉에서 보이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뭐 똑같이 재단해서 시접을 약간 다르게 한다든지 다림질을 할 때 좀 더 신경을 쓴다든지 하는 단순한 방법도 있고, 아예 셔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패턴 자체를 다르게 뜨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시접을 다르게 재단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카라가 서로 만나는 부분, 요 만나는 부분이 끝까지 만나는 게 아니라 중간까지 만나기 때문에 요 점을 잘 맞춰서, 만나는 점을 잘 맞춰서 봉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접 처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이 위쪽 카라를 박은 다음에 여기 끼워 박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 경우는 이제 뭐 인형옷 같이 작은 옷을 한다든지 아주 얇은 원단일 경우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켓을 만드는 방법대로 시접을, 이쪽 시접은 이쪽으로, 이 아래쪽 시접은 아래쪽으로 각각 서로 가름솔처럼 나눠준 형태고요. 아마 한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좀 더 이해가 빠를 텐데, 만들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뭐 시접이 어떤 방향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위카라 아래카라가 뭐 접혀서 어떻게 된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깨 부분이고요. 어깨 부분도 안단이 아예 시접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게, 분리가 되지 않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얇은 자켓이니까 따로 어깨 패드도 들어있지 않고요. 그냥 바이어스 마감한 정도로 끝냈고, 뭐 어깨 부분에 원단을 덧댄다든지 해서 조금 두께감이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여긴 없어요. 그냥 얇게 그대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간단하게, 자켓치고는 간단하게 만들어진 형태여서 설명드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소매 쪽 트임도 트임 없이 그냥 처리가 된 것도 그렇고, 카라도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카라였고요. 안감도 없고, 시접은 그냥 전체 가름솔하지 않고 두 겹을 함께 오버록을 친 형태였고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겉주머니 2개, 안주머니 2개만 만들어도 초보자의 경우에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카라 부분 봉제도 여기를 잘 맞추지 못하면 몇 번이고 뜯고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재단 자체도 일단 조각이 많고 심지를 앞판이나 뭐 밑단 이런 부분에 전체 다 붙여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이렇게 자켓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시중에서 산 마인드 땡땡땡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자켓이지만, 실제로 만들어 보시면 봉제 방법을 익히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만들었을 때 성취감도 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남자 자켓이지만 사실 어깨에 뽕 패드도 들어가 있지 않고 형태도 그렇게 딱 남성복 자켓이다 할 만한 그런 특징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자켓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기 때문에 여성복 자켓이랑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패턴이야 당연히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심지도 점점 줄이고 패드도 줄이고 디테일을 꼭 필요한 부분은 빼고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안감까지 있는 자켓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안감이 없는 자켓이랑 또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안감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절이 또 가을, 겨울인 경우가 많으니까 계절감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심지 부착 방법이라든지
부착하는 위치 같은 부분에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